치매가 오면 기억만 지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평생을 서슬퍼렇게 세워온 그 지독한 고집부터 먼저 지워지더니 결국은 저를 종 부리듯 하던 그 입술조차 어느새 아이처럼 파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셨습니다. 저기, 아줌마는 이름이 뭐야? 그 순간 30년 묵은 가슴 속 응어리가 툭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에는 퀴퀴한 한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들은 신문 너머로 툭 던지듯 말합니다. 엄마, 할머니 약은 챙겼어? 또 소리 지르시잖아. 한마디를 남기고는 제 세상 속으로 숨어버리지요. 싱크대 앞에 선 영숙은 가만히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가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며 밥상을 엎던 날에도 남편은 어머니가 노인네라 그래 당신이 참아라고만 했습니다. 늘 그렇게 고개를 돌렸지요. 그 방관 속에서 영숙의 청춘은 비린내 나는 행주처럼 너덜너덜해져 갔습니다.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 서서 대변이 묻은 바지를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채로 영숙을 향해 야, 이년아, 밥 안 차리고 뭐해? 옛날 그 고약한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은 시끄러워. 나 좀 쉴게 한마디를 남기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탁 그 문 닫히는 소리에 영숙의 인내심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저 둘에게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정 쓰레기통인가. 영숙은 그날 처음으로 저녁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외침을 등 뒤에 두고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해진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욕하고 싶으시죠? 따라오세요. 더 넓은 데 가서 실컷 들을 테니까. 당황해 멍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영숙은 무작정 교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간이역 근처 분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민박집. 어머니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칭얼거렸습니다. 집에 갈래? 우리 아들 불러줘. 영숙은 서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귀한 아드님은 문 닫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이제 여기엔 어머니한테 구박받던 그 며느리밖에 없어요. 영숙은 밤새 어머니의 마른 발을 씻겼습니다. 모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몰래 삼켰던 눈물들을 그날 밤에야 비로소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마당에 핀 분꽃을 따서 영숙의 귀에 살며시 꽂아주며 배시시 웃으셨습니다. 예쁘다, 우리 영숙이.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졌어? 미안하게. 정신이 돌아오신 걸까요? 아니, 그건 악다구니 속 깊이 숨겨두었던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 곁을 끝까지 지켜준 단 한 사람에 대한 미안함. 영숙은 그 짧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30년 세월의 서러움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핸드폰엔 아들의 부재중 전화와 엄마 어디야? 할머니 약 먹어야 해라는 문자만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망설임 없이 전원을 껐습니다. 나 없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책임감, 자식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허울 좋은 굴레. 영숙은 그것들을 분꽃밭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향한 기대를 버리자 비로소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통했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집. 아들이 화를 내려다 엄마의 차갑고 초연한 눈빛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밥은 내가 차려 먹어라. 이제 할머니 약도 내가 챙겨. 영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낡은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희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선택한
자신만의 도구였습니다. 사람의 모지름이 칼이라면 아마 제 가슴은 이미 갈갈이 찢겨나갔을 겁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며 요양원으로 보내라던 남편과 아들. 그 비정한 말들을 알아들으셨는지 어머니는 어느 날 맨발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경찰서 차가운 의자에서 발견된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될 줄은요. 아침마다 기저귀를 갈고 입맛 잃은 아들을 위해 생선을 굽는 영숙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소리 없이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요양원 알아봤어.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아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 회피였습니다. 남편은 한술 더 떠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뭘 버텨. 그냥 보내. 30년을 종처럼 부린 아내에 대한 예의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기 암 진단. 영숙은 자신의 죽음보다 그 이후가 더 캄캄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제 손으로 밥 한 번 차려본 적 없는 저 비정한 부자가 치매 노인을 어떻게 대할지 불보다 뻔했으니까요. 어머니, 나 죽고 나면 누가 어머니 똥오줌 받아내고 욕 들어줄까? 차라리 나랑 같이 갈까요? 영숙은 병원 복도에서 벽을 짚고 서서 오열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영숙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가장 잘 드는 칼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달콤한 단팥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약을 섞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먹고 우리 멀리 여행 가요. 거긴 구박하는 아들도 없고 무심한 남편도 없대요.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들고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잠에서 깬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처럼 웃으며 입을 벌렸습니다. 영수가 달다. 너도 먹어봐. 그 천진난만한 얼굴에 영숙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죽 한 숟가락을 떠올리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왔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실로 끌려 나온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이려고 했다. 나 죽고 나면 너희가 이 노인네 요양원에 버릴 거잖아. 밥이나 제대로 주겠어?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아들과 남편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사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지독한 슬픔, 그리고 가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엄마의 암투병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평생 방관이 아내를 살인자로 만들 뻔했다는 사실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독이 든 죽그릇을 바닥에 엎어버리며 그 손으로 스스로를 때리며 울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가해온 모진 상처들이 거실 가득 번졌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남편이 앞치마를 두릅니다. 영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에야 영숙의 얼굴에 아주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퇴원하던 날 영숙은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영숙을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가끔 거친 손으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숙아, 아프지 마라. 누구의 희생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피눈물을 흘리고서야 깨달은 가족들. 영숙은 이제 남은 생을 자식의 엄마가 아닌 오직 자신으로서 살아내기로 결심하며 깊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차라리 같이 죽고 싶을 만큼 막막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내 몸이 부서져라 헌신해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을 때 우리는 때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켜온 그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으세요.